안녕하세요. 만화 애니 웹툰 커뮤니케이션 커미톡입니다. 아시다시피 북사는 우승후보 영순이의 AAA 랭크 산왕을 기적처럼 이기고 그 다음 시합에서 거짓말처럼 패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해의 우승은 어디가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저희 주관적인 생각인 점 주의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슬램덩크 전국대회 대진표를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끝에 있는 네 팀인 산왕공고, 상대고, 해남대부속고, 명정공고는 작년도 4강에 진출한 지역이기 때문에 시드를 받은 팀들입니다. 명정 같은 경우 작년 4강에 진출을 못했지만 지역 예선에서 작년 4강에 진출한 지약을 꺾었기 때문에 지약 대신 시드를 받게 됩니다. 우선 슬램덩크 전국대회에서 우승 후보들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지약을 이긴 명정공업, 지약의 별 마성지가 있는 지약고교, 지역 예선에서 품전을 박살낸 대영, 시드를 받은 상대고, 17년 연속 전국대회 진출 해남대부속고, 디펜딩 챔피언 우승후보 영순이 산왕공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정도일 것 같네요. 북사는 슬램덩크 세계관 내에서는 이 정도의 취급분이 못 받는 전국대회 첫 진출 팀이었습니다. 대진표를 토대로 4개조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보기 좋게 A조, B조, C조, D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A조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의 4강 실력을 가진 지약이 명정에게 지면서 죽음의 조가 완성됐습니다. 지약은 정말 민폐가 따로 없군요. 제 유튜브 댓글에도 비슷한 의견이 있더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북산이 대진은 꼬인 게 아니라 산왕이 존나 엿먹은 거지. 애초에 산왕은 정상적으로 시드 받은 팀인데 지약 병신들이 듣고 1학년한테 털려서 유의하는 바람에 시드 못 먹고 요쪽으로 떨어지고 A랭크인 품전도 대영한테 발려서 기어들어오고 다크호스급인 2위 북산이 이쪽으로 넘어옴. 정상적인 대진운이었으면 해남처럼 1, 2, 3회전 정도는 벤치 자원 돌리고 3, 8강부터 주전 위주로 돌려 쉽게 우승했을 텐데 리얼 개 엿먹음. 이 분의 말씀이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이쪽 A조는 8강 정도는 쉽게 갈 수 있는 품전부터 시작하여 작년도 4강인 지약이 지역 내선에서 패배하여 시드도 못 받고 A조로 오면서 우승 후보 1순위가 있는 산왕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심지어 최고의 다크호스 북산까지 A조니 말이죠. 이렇게 해서 생겨난 죽음의 A조의 결과를 예상해보겠습니다. 북산은 1순위 우승 후보 산왕을 기적같이 꺾었지만 결국 3회전에서 지게 됩니다. 당시 제가 보던 만화책에선 3회전에서 어디에게 졌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개정판에서는 지약에게 패배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그게 아니더라도 작년 4강까지 했던 강팀이니만큼 지약에게 졌을 것이라곤 유추하기 어렵지 않죠. 원작 내용을 봤을 때 A조에서 더 이상 강팀으로 묘사된 팀이 없으니 지약은 높은 확률로 4강까지 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약은 작년과 같은 성적이네요. 이번에는 해남이 속한 B조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B조의 경우는 결과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작중에서 해남이 2위를 했다는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해남이 4강을 넘어 결승에서 만난 팀에게 패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4강의 상대는 앞서 설명드린 지약일 확률이 높을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B조의 상황뿐 아니라 A조의 4강 결과까지 정리가 돼버리네요. A조와 B조에서는 우승팀이 없습니다. 우승팀이 있는 C조나 D조, 오른쪽 편 토너먼트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C조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조의 경우는 만화책에서 나왔던 팀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작년 시드를 받고 지역대회 1위를 한 상대고가 제일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C조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D조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D조의 경우 만화책에서 나온 팀은 총 3팀입니다. 대영, 삼성, 명정공고가 되겠습니다. 삼성은 명정과 만나게 되며 56대 100이라는 어마어마한 점수 차이로 대패를 하며 탈락하게 됩니다. 그럼 명정과 대영이 남게 되겠네요. 이 두 팀은 8강에서 만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팀의 승부가 오늘 주제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승자와 C조의 4강까지 올라왔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대고가 붙었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우승팀 역시 명정이나 대영, 이 둘 중에 승자팀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네요. 상대고는 시드를 받은 팀이지만 작품에서 한 번도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작품에서 어느 정도 활약을 보여준 대영이나 명정에서 우승팀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네요. 물론 이러면 슬램덩크 다이제스티브도 모르냐고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군요. 슬램덩크 다이제스티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슬램덩크 다이제스티브란 작가 이노우에 다케이코가 슬램덩크의 못다한 뒷이야기를 직접 그리고 불법성과 상업성을 막기 위해 문화생들이 그린 것으로 했다고 하며 총 6권으로 구성되어 한정된 작은 수량만 비밀리에 고가로 판매를 했다는 전설의 아이템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대회 우승을 어디가 했는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상대고지요. 전국 최강의 파워포워드 최지혁이 존재하며 명정의 김판석을 압도하는 플레이로 꽁꽁 묶고 상대고를 우승으로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다이제스티브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캐릭들을 설정하여 진짜로 믿는 분들도 있지만 만화 역사상 가장 성공한 소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개뻥이라는 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대영 대 명정 어디가 이긴 거야? 오늘의 진짜 주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예상하는 우승팀은 과연 어디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대영입니다. 대영과 명정은 작중에서 플레이 장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노우에 작가님의 성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인 강백호를 초짜로 설정하고 점점 발전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기 좋아하는 이노우에 작가님이 피지컬 괴물이지만 농구 경력이 적은 김판석 팀이 우승을 한다? 저는 이노우에 작가님이 이렇게 그리지 않았을 것 같네요. 물론 김판석의 포스가 이현수보다 압도적으로 높긴 했습니다. 백호가 없는 북산이었지만 막상막하로 싸울 수 있었던 삼성고를 말 그대로 박살을 내준 김판석의 포스가 대단하긴 하죠. 8강급이 가능한 상성을 상대로 무려 점수 차이도 46점이라는 엄청난 충격을 보여준 명정과 김판석의 포스가 정말 대단하긴 합니다. 공격력은 뛰어나 보이지만 과연 명정이 수비의 능력이 좋을지도 의문입니다. 명정은 지학과의 지역내선에서 30점이나 벌어진 경기를 후반에 복귀한 마성지의 활약으로 6점 차까지 좁히기도 했습니다. 명정의 경우 김판석의 원맨팀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농구에서 센터 원맨팀의 공략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학이 명정에 대하여 너무 우습게 보고 사전 정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학과 명정이 다시 붙는다면 개인적으로 명정이 다시 이길이라는 보장은 없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대영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평소 130점을 내는 런앤건이 특기인 푼저는 유독 대영에게는 굉장히 낮은 득점으로 패합니다. 이걸로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은 대영이 수비가 굉장히 튼실한 팀이라는 것입니다. 기본기가 탄탄한 팀이라는 것이죠. 대영의 경우는 작중, 능남의 박경태의 언급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경태는 대영의 에이스 이현수에 대하여 당신에다 팀의 리더로서 팀 동료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윤대엽과 비슷하다고 얘기합니다. 수비가 강하며 윤대엽과 비슷한 타입의 장신 에이스가 있는 팀. 능남과 닮은 것 같네요. 해남의 남진모 감독 또한 능남을 수비가 강한 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박경태의 언급을 하나 더 보자면
신생 능남의 목표가 될 팀일지도 모른다 하네요. 여러모로 능남과 비슷한 대형은 완성형 능남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이노우에님의 성향상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김판석이 있는 명정보다는 기본기가 탄탄히 자리 잡고 있는 대형의 승리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좀 더 다른 관점에서도 생각해보면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대형과 명정의 승부에서 승리팀은 상대고를 누르고 해남까지 눌러야 우승이 가능합니다. 그럼 해남과의 승부로 비교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명정과 대형은 과연 어떤 팀이 해남을 이기는 것이 어울릴까?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명정은 김판석, 센터 원맨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농구에는 센터 원맨팀을 공략할 수 있는 다양한 전술들이 존재합니다. 지학은 명정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었기에 패했지만 해남은 이미 명정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이정환과 전호장은 이미 지학과 명정의 경기를 보았기 때문이죠. 지학과 명정의 경기가 끝나고 이정환은 고민고 혼자서 어떻게 해볼 상대가 아니야. 와보길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런 걸 보면 명정에 대해 완벽히 대비하고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대형과 해남의 경기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는 대형이 완성형 능남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남과 능남의 경기는 원작 만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빙의 경기였습니다. 거기다 능남은 변덕규가 5반칙으로 퇴장을 한 상태인데도 동점을 기록하고 연장까지 가는 대접전을 펼치게 되죠. 이정환을 4명이서 마크한 북상과 달리 능남은 윤대엽 혼자 이정환을 마크하게 맡기고 후각의 승부를 보여줍니다. 와, 다시 봐도 윤대엽 멋지네요. 이런 능남의 완성형인 대형이라면 해남을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연수를 품전에 강동준이 마크를 하는 것을 보면 파워포워드일 확률이 높습니다. 윤대엽은 스몰포워드와 포인트가드를 맡은 걸로 봐선 포지션은 다른 것 같지만 이연수는 작중에서 어시스트 장면을 놓고 봐도 모든 플레이가 가능한 장신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워포워드라는 점을 보면 리바운드 능력까지 갖춘 윤대엽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 가히 김판석을 뛰어넘는 사기 캐릭일지도 모를 것 같네요. 리바운드가 강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바로 강동준 위로 점프슛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타점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지만 인터넷에 도는 찌라시로는 이연수의 키는 194cm라고 하네요. 이연수는 큰 장신의 높은 점프력을 가진 인물이지 않을까 싶네요. 김판석은 모델이 초창기 샤키로닐이라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연수의 모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연수의 모델에 대해선 여러 의견들이 존재하더군요. 가장 가까워 보이는 인물은 이연수가 등장하기 전 드리프트 1순위이며 신인상을 수상한 크리스 웨버라는 설이 있습니다. 당시 빅맨인데도 드리블, 패스, 미드레인지 게임에 능한 신선한 모습을 보여준 선수입니다. 이것도 팬들의 예상일 뿐 작가님뿐이 모르겠죠. 슬램덩크의 모든 선수가 NBA 선수를 모델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준우승을 한 해남을 이겼을 것으로 생각되는 팀은 저는 대형이 더 가깝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이노우에 작가님의 성향에도 더욱 부합되는 팀이 대형이 맞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대형이 우승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바로 이노우에 다케이코 작가님의 인터뷰 내용 때문입니다. 이게 가짜 찌라시 뉴스들이 넘쳐나기에 정확한 출처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가끔 인터넷을 보다 보면 굉장히 그럴듯한 이노우에 작가님의 인터뷰를 가장하여 대형이 우승하는 것이 흐름상 맞는 것 같아요. 라는 내용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본 현지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던 기사나 출처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승과 관련된 실제 인터뷰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영상도 존재하니 출처는 확실합니다. 일본의 농구 선수 유스케 오카다와 이노우에 작가님의 대담 중의 내용입니다. 해남이 2위인가요? 맞아요. 해남이 2위. 그럼 1위는 명정 공보인가요? 아니에요. 명정은. 우승팀은 따로 있나요? 네, 제 머릿속엔 있습니다. 하지만 우승한 팀은 별로 그려지지 않아서 나오지 않은 팀인 것 같아요. 나오지 않은 팀이요. 김판석은 확실히 재능이 있어요. 그런 재능을 가진 선수가 우승을 하는 것은 실례요. 좋은 말씀이시네요. 이 인터뷰 내용을 봤을 때 나오지 않은 팀의 범위가 명확치 않습니다. 일부러 모든 것을 노출하기 싫었던 이노우의 작가님이기에 약간 흐지부지하게 대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어를 잘하는 분에게 물어봐도 불명확한 식으로 대답했다고 하네요. 1. 별로 나오지 않은 팀일 경우 대형이 확실. 2. 아예 나오지 않은 팀일 경우 상대가 유력.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명정은 우승을 못했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다는 것이죠. 그럼 결론을 내면 이렇습니다. 대형의 우승입니다. 물론 작가님뿐이 정확한 정답을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독자들 보고 상상하라고 열린 결말로 그리신 거겠죠. 만약 산왕이 북산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산왕은 4강에서 해남을 꺾고 결승에서 대형을 꺾으면서 다시 한번 우승을 했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정말 북산 대단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화 애니 웹툰 커뮤니케이션 커미톡